오늘은 풍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 바람이죠. 바람, 물입니다. 바람과 물의 흐름을 조절해서 우리 생활 환경에 도움을 주는 거다. 이게 풍수입니다. 미국에서 기 닥터로 오랫동안 근무했었는데, 그때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 교포들 와서 질문을 해요. 이거 미신 아닙니까? 그 교수님 같은 분이 그런 얘기하는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미신입니까? 미신, 모르면 미신이고 알면 과학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미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해봅니다. 풍수를 당신들이 하는 말로 바꿔보자.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환경 조경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풍수라는 말보다 훨씬 과학적으로 보이죠. 어머, 그게 풍수입니까? 환경 조경, 이게 풍수예요. 그 환경을 어떻게 사람의 생활에 최적화시키느냐를 공부하는 것이 풍수입니다. 그리고 풍수라는 말에 핵심 두 단어가 들어있는 거죠. 가장 쉽게 봐서 풍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세 가지를 확인시키면 누구나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닷가에 태풍과 해일이 밀어닥치고 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풍수가 아니고 자연현상대로입니다. 근데 그 앞에다가 나무를 갖다가 막 심었어요. 이 나무 이렇게 심어 놓는 거 뭐라고 해요? 방풍림이라고 하죠. 방풍림이 있는 섬과 없는 섬의 태풍과 해일에서 받는 피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바로 다릅니다. 그게 환경 조경학이고 풍수입니다. 그 다음에 태풍과 해일 말고 심한 파도가 쳐들어올 때 뭐가 있어요? 방파제를 만들죠. 방파제, 파도를 막아주는 시설이 방파제입니다.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면 뭐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는 이런 걸 뭐 만들어서 많이 여기저기 놓은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방파제 시설, 풍수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 풍수에 대해서 더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요새 도시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 골목바람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골목바람. 골목바람이 뭐냐? 빌딩바람입니다. 빌딩이 쫙 여기 서 있고 여기 빌딩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심한 바람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 바람을 느낄 때 빌딩이 하나가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이 빌딩 이쪽 입구에 무슨 시설이 있다면 바람이 없어지겠죠. 그 바람을 조절하는 게 물기를 조절하는 게 수입니다. 그 다음 옛날부터 뭐 명당 하는데 명당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에서 나무를 해오다가 중간에 어딘가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게를 받쳐놓고 쉬는 곳이 있습니다. 지게를 받쳐놓고 그 쉬는 곳, 양지 바르는 곳이고 습기가 없는 곳이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곳이 아닙니다. 살살 솔솔 부는 곳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명당입니다. 그 다음 또 명당이 어디냐? 여러분들이 짐승들을 보세요. 토끼굴을 보세요. 여우굴을 보세요. 뻥 뚫린 데서 사람 눈에 보이는 데다가 여우굴이 있습니까?
토끼굴이 있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면 이쪽 편에 여우가 웅크리고 있는 그런 여기 여우굴입니다. 적들의 침입에서 눈길에서 피할 수 있는 아늑한 곳, 그것 찾는 게 풍수입니다. 풍수는 바람과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 제가 미국 생활할 때 미국 LA 근교에 아주 부촌이 있습니다. 말리부 비치. 부자들만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산 날망에 집들을 지어놓고 바닷가에 집들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대개 몇백만 불 하는 고급 주택들입니다. 제가 이게 한국식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한국식이 뭐가 한국식이냐? 산불근, 수불근 합니다. 근자가 가까울 근자입니다. 산 가까이는 집을 짓지 마라. 물 가까이는 집을 짓지 마라. 내 말을 듣고 처음에 그 사람들은 웃었어요. 그런데 LA 쪽에, 말리부 비치 쪽에 산불이 났죠. 산 날망에 있는 집이 홀랑 다 타버렸죠. 그 다음에 그쪽에 태풍이 지나갔죠. 바닷가에 있던 집들 다 날아갔죠. 우리말에 산불근, 수불근이 미신입니까? 경험입니까?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한테 피해가 오지 않고 좋은 환경에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따지는 것이 풍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에서 풍수의 기본 되는 것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풍수의 가장 중요한 4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람이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구의 자장이 있죠. 우리 몸에도 자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길을 받느냐가 잠자는 방향입니다. 머리를 남쪽으로 놓고 자느냐, 남향이죠. 북쪽으로 놓고 자느냐에 따라서 지자기를 받는 게 달라지고 우리 몸에 건강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 오른쪽이 남쪽이고 왼쪽이 북쪽이겠죠. 우리 홍 교수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은, 자,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요 백회, 여기가 안테나입니다. 여기 안테나를 나무로 살짝 꼬부려서 오링을 해보겠습니다. 꽉 잡으시면 오링은 영어로 오자를 만들고 링, 반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벌려보면 됩니다. 이 오링은 우주의 파장을 파악하는 원리에 의해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링을 한 분은 있는 대로 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벌리는 사람은 힘 자랑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게 힘이 더 센가. 그래서 앞으로 머리를 살짝 숙이시고 꽉 잡으세요. 그러면 꽉 잡으세요. 이렇게 제가 벌리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안테나를 뒤로 돌렸습니다. 북향. 그러면 보십시오. 헐렁합니다. 몇 배 차이가 나요? 10배. 예, 3배 정도. 실제로 3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체감은 2~3배의 차이가 나는 걸로 느낍니다. 다시 숙이세요. 남향. 자,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데치세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해보시면 됩니다. 남쪽으로는 힘이 세지고 북쪽으로는 힘이 빠집니다. 앉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장을, 의자를 이쪽을 향해서 앉게 되면은, 자, 다시 잡으세요. 그러면 북향으로 머리를 앞으로 해야죠. 북향이니까 이렇게 힘이 안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돌려서 남쪽을 향해서 앉았습니다. 그러면 힘이 좋아지죠. 이것을, 자, 홍 교수님 여기서 잠깐 보세요. 우리 옛 어른들이
남장 북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남장은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장 수명이 길어진다고 남장입니다. 북쪽으로 머리를 두면 단 수명이 짧아진다고 단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남장 북단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으로 머리를 두면은 죽을 수 있다. 북망산천 했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 생활할 때 고전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와서 이것을 어떻게 정돈할까 미신을 타파하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다 맞아요. 그 다음에 옛분들이 동빈 서부 그랬습니다. 동쪽으로 머리를 두면 텅 비어진다, 가난해진다, 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서쪽은 꽉 찼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동양을 해야 될까요? 서양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동양을 시켜서 옛날 우리나라 왕세자, 동궁마마 동쪽에 모셔서 맑은 기운을 받으라고 교육을 시킨 겁니다. 나이가 드신 할머니는 어디로 모셔야 될까요? 서궁으로 모셔야 됐죠. 그래서 서태후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다 기운의 작용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경궁에 가보세요. 궁이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동쪽의 기운을 받으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동은 춘에 속하기 때문에 경춘전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궁궐은 남향을 하고 있는데 창경궁만 동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젊은이들에게 맑은 기운을 받으라는 뜻이고 남장 북단의 원리에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어디로 둬야 되겠어요? 남쪽으로 두고 자고 그 다음에 앉을 때는 의자를 남향을 하게 하고 앉으면 됩니다. 그런데 남향을 하고 앉았는데 이렇게 뒤로 탁 기댔으면 이게 안테나가 부착이 되겠죠. 그러니까 남쪽을 향하고 앉았을 때는 뒤로 기대면 안 됩니다. 뒤로 기댈 때는 의자를 돌리고 기대셔야 됩니다. 인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라디오의 안테나를 방향을 돌리면 소리가 달라지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력의 기운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모두 건강과 편안해지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